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이어서 국무총리의 부정적인 발언까지.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여당 수뇌부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이라는 전북도민의 꿈의 비행.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먹구름 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는 김민아 생명평화 마중물 사무국장, 신명교 노무사 나와주셨고요. 전문가 패널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김영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앞두고 집권 여당과 중앙부처에서 계속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새만금 공항에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그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보면 2023년까지 제대로 된 공항 마련은 무리다. 전라북도민의 예타 면제에 대한 염원은 알고 있으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전라북도랑 중앙부처랑 참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클까요? 근데 이제 온도차 전에 애정의 차이, 관심의 차이일 텐데요. 우리는 공항이 돼야 이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른다고 보는 거고 중앙정부는 좀 느긋하게 보는 거죠. 그 차이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면제받겠다고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논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예타 면제를 받겠다는 사실은 겁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이면 당연히 국책 사업 그 안에 내부 개발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는 건데 공항만 떼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 물론 예타 제도라는 게 1999년에 도입됐어요. 20년 됐는데 선심성 예산을 막고 세금 낭비를 막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 새만금 공항은 20년 전에 이미 김제공항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땅도 다 샀어요. 예. 그다음에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선도 무슨 국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면제였거든요. 예. 그 연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예비 타당성 검사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습니까? 또 반박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저는 반드시 국책 사업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규모의 국책 사업 그리고 국가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그런 타당성들을 어떻게 건너뛰고 가는지, 또 하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원칙과 규율을 세우는 거거든요. 노무현, 김대중 전 정권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90%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민생 문제는 완전히 다 도외시됐거든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게 공항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이런 큰 사업을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하라고 하는 전라북도에 저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마당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또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또 맞지가 않아요.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가 5억이 책정이 되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이 예타 면제나 제외 논리를 앞세워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와 중앙정부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북 도민으로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작년 11월 29일 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018년도 예산안 공조 어떻게 보면 핵심 연결고리가 KTX가 이제 무한공항 경유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타 면제시켰거든요. 그때 논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때 당당하게 그런 논리를 주장했었던 그 분들이 왜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고 막 까다로운 조건, 뭐 윤리적인 철저함 이거를 왜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해서 걸러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전라북도가 너무 좀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제가 엊그제 충청북도 국정감사 갔거든요. 충청북도는 전라북도보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오름세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지금 충북은 대한민국 경제 현재 4%인데 5%를 지향하는데 전라북도는 인구는 4%인데 2% 경제인데 실제 세금으로는 1% 경제예요. 그러니까 충북은 쳐다보지 못할 만큼 저만큼 가 있어요. 근데 핵심이 결국 길이거든요. 하늘길, 땅길, 철도도로, 그다음에 이 뱃길. 물론 충북은 내륙이니까 뱃길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이 오송의 철도 분기점 그리고 청주 공항 이걸 가지고 이 활력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공항에 지금 그 희망을 가진 지가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지금 예비 타당성이 타당하냐 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전북이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비슷한 맥락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낙연 총리의 그 대정부 질문 발언에서 이제 2023년까지 새만금 공항은 무리니까 다만 잼버리 대회에서의 접근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만금 공항에 좀 힘을 빼고 무안이나 흑산도나 이런 데 좀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아닌가. 도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3년 공항 건설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진 도지사와 전라북도가 잼버리 세계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2016년도에 그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2020년도에 신공항, 신항만 그리고 고속철도까지 완공돼 있는 걸로 그렇게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작정하고 이거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20년에 어떻게 신공항이 건설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국제사회에 떡하니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까지 반드시 공항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 속에서 예타 면제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타 면제뿐만 아니라 이 공사 기간과 그 시험 운행 기간까지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신공항 건설하게끔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을 자기 공약에 발목을 잡혀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어떤 진실을 호도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잼버리보다는요. 새만금 공항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는 몽골 명장의 얘기인데요. 길이 없으면 그 지역은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북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들이 호남선 목포에서 올라오는 철도와 여수에서 올라오는 전라선이 딱 전주의 분기점 설계가 됐는데 이걸 한사코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익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전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가 교통의 오지, 교통의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전라북도 쇠락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철도 교통 KTX 시대에 다시 전주역을 새로 짓고 전주역에 편수를 넣어서 늘려서 철도 교통이 편리하게 하는 것과 함께 가능한 한 잼버리에 사용하든 못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새만금 공항이 와야 이 하늘길이 열려야 돈도 올 수가 있고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절강상회라고 이제 중국의 그 제일 경제력이 큰 성이 절강성인데 그 대표자들이 저희 방에 왔어요. 그래서 새만금 설명을 한참 했더니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공항이 있습니까?
공항이 없는 도시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무리거든요. 대표님, 그런데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공항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이 생겨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의 탈출구가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무안, 여수, 뭐 양양 뭐 이런 곳을 봐도 공항은 들어섰지만 그게 바로 경제 활성화나 내지는 그 경제 발전으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막대한 국민 세금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적자로 계속해서 운영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공항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적자라는 거죠. 공항 적자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뭐 군산공항이 뭐 몇십억 적자 났다, 뭐 100억 적자 났다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들 이 적자 보면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이동권의 핵심이거든요. 왜 전라북도 사람들은 광주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적자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 그런 그 권리를 따지고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주 공항 같은 경우 거기도 처음에는 뭐 적자 투성이다, 손님이 없다 그랬는데 그 지역 발전의 아주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너무 심하면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명분도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요가 없으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경제성 논리로 보면 이 새만금공항에 있어서 그 논리만 가지고 따지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공항이 우리가 새만금공항을 얻으려면 첫 번째는 제 논리가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게 되면 모든 것이 효율성과 능률 그리고 경제성만을 앞세우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인구 많으니까 공항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저는 너무나 이 그 경제성 논리만을 따질 것은 아니고 공항이 옴으로써 한편에 있어서는 기업 유치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가 적자는 일정 부분 감수하고라도 SOC 사업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그 소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강원 호남축, 강호축 라인에서 예타를 관련돼서 봤을 때 비용 대비 편익에서 적합도가 나올 만한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급해줘야 나올 수 있는 수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 2017년도 12월 8일 광주일보 기사를 보면 그 광주 전남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만금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이제 국비 예산 반영이 되니까 새만금공항 사전 타당성 예산이 국비에 포함된 것은 우리한테는 조금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두고 봐라. 어차피 안 될 거다예요. 그 논리가 세계 잼버리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2023년까지는 절대 안 될 거고 예. 그다음에 KTX로 우리가 이제 연결시켰으니까 익산 무안공항까지는 40분에 불과하니까 뭐 안 될 거다. 그럼 저는 이게 저한테는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예타가 안 되면 2023년 개최 전까지 안 되면 어떻게든 저는 막을 거라고 봐요. 광주 전남이. 그러니까 예. 예타 면제는 지금 네. 전라북도가 예타 면제에 목을 거는 것은 2023년 잼버리 대회 유치까지 공항을 건설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무사님 말씀은 이번에 예타 면제를 못 받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2017년도 9월 2일 그 새만금 현장 방문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회까지 시간이 넉넉한 만큼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알찬 대회를 만들어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은 굉장히 그 다급하잖아요. 예. 잼버리가 끝나면 저는 이게 어떤 추진의 동력을 저는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항 보거든요. 자체를 유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잼버리 대회 하나에만 목을 매게 되면 사실 명분이 없어져요.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잼버리 대회 하나 개최하겠다고 국제공항을 거기다 건설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새만금 공항을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거거든요. 좀 더 우리가 폭넓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새만금 공항이 있음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 촉매제 역할이다. 잼버리 대회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 유치에 있는 것이니까 네. 잼버리 대회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근데 온당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 쪽 그 무안공항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공항 2개면 우리 둘 다 공멸하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군산 지금 부지에서 무안공항까지가 142km고 걷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대구공항에서 부산공항까지 98km가 1시간 16분 걸려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거리나 대구, 부산을 예를 들면 누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가깝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군산하고 무안은 가까우니까 안 된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당하게 전적으로 미쳐도 되는 동감을 해요. 예, 예, 예.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중앙부처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전라북도와 여당 정치인들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내겠다.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기본 계획 용역비가 25억 책정이 돼 있던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됐죠. 타당성 조사 나온 뒤에 보자. 이게 이제 총리 얘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기본 계획 용역비 25억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이제 살려내야 되겠죠. 아까 4대강 비유도 했지만 공항은 그것에 비하면 투자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그 SOC예요. 4대강 뭐 20몇 조인데 이건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모두의 말씀처럼 새만금을 하겠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거고 새만금을 여전히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항을 미뤄야 되는 거고 이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돌아가면서 한 줄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난파선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미루어 볼 때 계속 표류할 것 같다. 당분간은. 예, 저의 생각입니다. 예. 새만금 국제공항은 그 산업의 입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예. 국가산업단지에 국제공항이 없는 데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새만금이나 무슨 무안공항에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산업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 시작은 작게 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리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원 버스를 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다리를 얹어놓으면 언젠가는 타고 가요. 버스가 출발하면. 처음부터 국제공항 욕심 안 내고 일단 공항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작게 시작해서 끝을 크게 하자. 네. 새만금 공항은 갈림길이다. 웬 갈림길이냐? 전북이 비상으로 가느냐, 추락으로 가느냐. 새만금 공항 없이 새만금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관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도 내에서는 잼버리 대회까지 반드시 공항을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목성껏 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중앙부처의 반응은 그 기대와 달리 좀 냉담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연 정말 힘의 논리에 밀려서 우리 지역이 소외된 것이었던지 아니면 도 정치권이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던 것인지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